우리 몸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요새, 어딘지 아시나요? 바로 뇌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C가 어떻게 이 철벽 같은 방어를 뚫고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비타민C의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복잡한 비밀 작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. 아시다시피 뇌는 아무 물질이나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잖아요.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. 그런데 과연 비타민C는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이 장벽을 통과하는 걸까요? 이 비밀을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알아야겠죠? 바로 산화 스트레스라는 놈입니다.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쇠처럼 서서히 녹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아주 골치 아픈 주범이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뇌입니다.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세포가 녹슬 위험도 춘 거죠. 말 그대로 포위된 왕국이나 다름없습니다. 그래서 뇌는 아주 특별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바로 혈내장벽, 줄여서 BBB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게 아주 까다로운 VIP 검문소 역할을 해요. 뇌에 꼭 필요한 손님만 신원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차단하는 그야말로 철옹선 같은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비타민C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. 이 비타민C, 그러니까 원래 이름인 아스코르빈산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줄 강력한 영웅이거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 모습 그대로는 저 까다로운 VIP 검문소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. 하지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비타민C가 이 뇌라는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두 가지 전략이 나와 있죠. 하나는 SVCT2라는 특별 수송체를 통해서 뇌척 수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종의 정문 경로입니다. 하지만 훨씬 더 극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은 바로 이 두 번째, 포도당인 척 위장에서 들어가는 트로이 목마 전략이에요. 네,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가장 극적이고 기발한 방법, 트로이 목마 작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. 정말이지 놀라운 변장술이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. 비타민C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. 하나는 활기찬 영웅의 모습인 아스코르빈산, 다른 하나는 한번 산화돼서 정체를 숨긴 스파이의 모습, 바로 DHA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뭐냐? 이 스파이 DHA가 뇌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작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 첫째, 비타민C가 산화되면서 스파이, DHA로 변장합니다. 둘째, 이 DHA가 포도당만 통과시켜주는 전용문 GLUT1 수송체로 슬쩍 접근해요. 문지기인 GLUT1은 DHA를 보더니 포도당이네? 하고 착각해서 그냥 들여보내줍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뇌 안으로 쏙 들어온 DHA는 즉시 원래의 영웅, 비타민C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이 영웅의 모습으로는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게 되죠. 그야말로 완벽한 포획작전인 셈입니다. 이 놀랍고도 치밀한 포획작전 덕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? 뇌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혈액 속 농도보다 무려 10배나 높아지게 됩니다. 10배요!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왼쪽이 혈액 속 농도고 오른쪽이 뇌 속 농도예요. 엄청난 차이죠? 이걸 보면 우리 뇌가 비타민C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필사적으로 끌어모아서 지키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영웅의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. 뇌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.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반전입니다. 아까 변장한 비타민C, DHA가 포도당 전용 문인 GLUT1을 이용한다고 했죠. 근데 당연히 진짜 포도당도 이분을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뇌로 들어가는 한정된 문 하나를 두고 둘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뜻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만약 우리가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문 앞에 진짜 포도당이 잔뜩 몰려있겠죠? 그럼 변장한 비타민C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. 다시 말해 당뇨가 있거나 평소에 혈당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정작 뇌로 가야 할 비타민C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
이제 두 번째,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반전입니다. 우리를 지켜주던 이 영웅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악당으로 돌변할 수도 있을까요? 네,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뇌 안에 철분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아주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. 여기에 고용량의 비타민C가 들어가면 펜톤 반응이라는 위험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 반응은 산화 스트레스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해로운 활성산소를 뿜어내죠. 우리의 영웅이 순식간에 아군을 공격하는 이중첩자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은 바로 현실의 벽입니다. 특히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좀 복잡해요.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에서는 비타민C가 분명히 좋은 보호 효과를 보여줍니다. 그런데 막상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좀 엇갈리거나 일관성이 없게 나와요. 그러니까 비타민C가 파킨슨병을 늦춘다,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최종적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 신경과 전문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멋지게 요약했습니다. 비타민C는 병을 고치는 치료제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신경보호 보조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.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? 첫째, 비타민C는 정말 놀라운 변장술로 뇌의 장벽을 통과합니다. 둘째, 높은 혈당은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. 셋째,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비타민C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묵묵히 돕는 소중한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우리는 비타민C의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뇌 속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오렌지 하나를 손에 들 때 그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 놀라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지 않을까요?